우리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건물 입구나 행사장 아니면 돈을 실어 나르는 촬영 같은 곳에요. 항상 사설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분들을 뭘 믿고 우리 안전을 맡기는 걸까요? 바로 이 신뢰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오늘 경비업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신뢰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경비업법이 어떤 식으로 그 해답을 만들어 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경비 지도사라는 역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빡빡한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사설 경비라는 비즈니스는요, 사실상 신뢰 하나로 먹고 사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의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 맡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보이지 않는 신뢰를 과연 어떻게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규정들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만들고 관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놓은 답이 뭐냐? 바로 경비업법이라는 아주 촘촘한 법률 시스템입니다. 이 법은요, 경비 산업의 시작부터 현장 운영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을 보면요, 경비 업무를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나눠놨어요. 그냥 건물 지키는 시설 경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금 수송 같은 호송 경비, 또 최첨단 장비를 쓰는 기계 경비, 그리고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특수 경비까지. 이 법 하나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얼마나 넓게 책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경비회사를 차리는 게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꽤 푸른 자본금이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무나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첫 번째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호송이나 특수경비처럼 위험 부담이 큰 업무는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안전장치 중에서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경비 지도사인데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경비원들의 수준과 전문성을 직접 책임지는 말 그대로 품질 관리 감독관인 셈이죠. 이 경비 지도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일반 경비 지도사가 있고요. 또 첨단 장비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계 경비 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경비 지도사가 뭘 하는지는 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매달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모든 기록을 또 2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경비 지도사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이분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엄격한 교육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핵심, 그 심장이 바로 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구체적인 기준들을 보시면 이래서 전문성이 보장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에서는요, 경비지도사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정해놨어요. 이게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강의실과 사무실. 이건 당연하죠.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컴퓨터나 시청각 장비. 이건 요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체포나 호신술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랑 안전 매트. 왜 이게 꼭 필요할까요? 실제 상황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익혀야 진짜 내 기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이런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계 경비 실습실을 보세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감지기, 수신기, 관제시설을 갖추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써야 하는 장비들을 미리 만져보고 익숙해져야 실제 상황에서 실수 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법은 강사의 자격 기준도 굉장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대학 교수님처럼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부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까지 말 그대로 최고의 인재들만이 미래의 경비지도사를 키워낼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규칙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이 아주 강력한 채찍을 휘두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위반을 반복할수록 처벌이 점점 세지죠. 예를 들어서 시위 현장 같은 민감한 곳에 법에서 정한 경비 지도사를 보내지 않았다? 처음엔 영업정지 1개월로 끝나지만 또 어기면 3개월, 세 번째 걸리면 아예 허가가 취소돼 버리는 겁니다. 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영업정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반 행위는요,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금전적 처벌이 있으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아주 현실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은요, 경비업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단순히 감시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산업 전체를 건강하게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게 이 법의 진짜 목적인 거죠. 네, 오늘 우리는 경비업법이라는 틀이 어떻게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제는 AI나 드론 같은 신기술이 보안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보안 산업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이 법과 제도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